프레스티지 자이의 층별 분양가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층과 2층 이렇게 한 층만 비교해도 2억 원의 차이가 나고요. 층별로 따지면 최대 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20평대보다 싼 30평대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상황. 조진희 연정부동산 영수 대표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로또 청약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강남의 열기가 지금 이제 강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마포가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한가요? 네, 모델하우스 오픈하자마자 뭐 3일 사이에 3만 5천 명이 다녀갔다. 통계적으로는 개포 8단지 그 자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문객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게 뭔가 했더니 마포, 용산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최근에서의 어떤 아파트 주도 가격을 집중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작년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규제가 있어서 잠시 주춤하던 틈에서도 성수동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의 분양가보다 오히려 높은 4,750만 원대의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대1로 굉장히 이제 그 인기리에 마감이 됐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도 강남 4구에 못지않은 거의 90% 가격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마용성의 인기가 지금 이제 강남에 막 버금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로또 청약 열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분양가에 따른 시세 차익은 좀 따져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얘기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층별로 이제 최대 4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바로 그 옆에 대응 2구역이 신촌그랑 자이라고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1천, 그 다음에 2층에서 5층 사이가 7억 4천에서 7억 8천대, 그 다음에 그 이상층에서 7억 9천에서 8억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포 프레스티 자이 같은 경우는 1층이 5억대라는 그 외에는 나머지 이제 중층부터는 9억, 10억대가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래 시세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그 신촌그랑 자이 보통 83m 제곱대가 3,800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한 8억 5천에서 10억대 거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10층 이상이 되는 것들을 이번에 분양받으신다고 한다면 이미 시세 거래로다가 분양을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니까 편법적인 거지 실제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득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양가 표를 보면요. 지금 주변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1층의 경우 가격 차이가 크니까 결국 분양을 받고 나면 1층을 분양받은 사람의 그 차익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1층에 대한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층 가격 59m 제곱 같은 경우가 한 5억 6천대고 2층이 한 7억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층 차이 2억이 벌써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수익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 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9m 제곱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거래 시세가 8억 5천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지금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3억 가까이가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기대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은 1층이라도 당첨되고 나면 이제 완벽한 로또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두고 건설사에서는 낮게 조성된 도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 대형 2구역에 있는 신창그런자이하고 여기 염려 3구역하고 약간 이제 경사도가 있는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에 있어서 옹벽을 쌓아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끔 단차를 두고 올라가는 공사 방식을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사면이 있을 때는 오히려 공사에서는 그 지하 주차장을 파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 부분도 큽니다. 단지 이제 1층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옹벽을 앞에다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현장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강남 재건축도 그렇고 뭐 이제 올 연말에 입주 예정인 그 가락동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조권이라고 하는 햇볕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낮 시간을 가서
보더라도 15층 이하는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 예전에 분양했던 방식은 거의 평균과 거의 같은 가격인데 이번 마포 같은 경우는 1층하고 그 고층하고 그다음에 중간층 가장 로열층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가격을 더 많이 넣어줘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평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마포의 청약률이 더 높을 거라고 강남 때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분양 가격 자체가 이제 3.3m 제곱당 2,600만 원 선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평형대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청약자분들이나 실수요층까지 대거 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허그라고 하는 지금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산정 그걸 통과를 시켜줘야지 중도금 대출도 되고 이런 어떤 시장 형성도 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격적으로 좀 낮은 가격과 평균 가격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일단 하고 보자라는 어떤 이제 청약 수요를 갖고 왔다라는 점에서는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것이고요. 가장 많은 주력층이라고 하는 중층하고 그 평형대를 가지고 분양을 많이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합도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이제 앞서 분양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분양가 편차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이 허그의 기존 분양가 산정 방식 자체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중치 평균 방식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당산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9m 제곱 같은 경우하고 이게 이제 한 4억대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사만 보고 결국 몰려들어서 아까 8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가장 주력층이라고 하는 59m 제곱 같은 경우, 60m 제곱 같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지금 그 가장 작은 편수라고 하는 것들이 1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세대와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세대를 가지고 분양 가격을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의 평균치를 가지고 평균 산정 방식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 보지만 실제 거래가 높습니다. 이번에도 자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고는 2,600만 원 되어 있지만 세대수나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2,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런 그 분양가 산정 방식의 허그의 방식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이겠죠. 결국 이제 높은 가격에 분양받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아닐까요? 단적인 예로 실제 사례들로 놓고 본다면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시키면서 그 이후에 건설사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조합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분양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분양이 아니라 이제 조합 입주 자격이라는 형태였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한남동에 있는 더힐 아파트입니다. 가장 비싼 분양가를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 방식을 툭하고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건설 비용은 다 뺀 상태고 오히려 5년 지나고 나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성공하는 건설사들도 꽤 있는 상태고요.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시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실제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던 악영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분양가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있다 보니까 국민청원까지 이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중간층 이상의 가격은 이미 지금 시세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 로또 청약이란 말만 믿고 가지는 마시고 더군다나 이제 그 층수 같은 경우는 추첨제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 주변 시세하고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청약을 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내놓은 꼼수로 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